자, 문형요구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부터는 쉬우니까 빨리 할게요. A가 2,3이고 B가 4,5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잇는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직선 AB 기울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기울기 계산 보면 되게 간단하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4-2분의 5-3에서 기울기가 1이 나오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형태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쉽죠? 기울기 여기서 이제 수직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것이다. 이건 되게 쉽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3,3을 지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3은 마이너스 3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테니까 b는 6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쉽게 나오겠다. 자, 다음에 2번 a는 1,2 b는 0,3 C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어요. 여기 세 점을 지나는 원이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원래대로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세 점 다 집어넣어서 a, b, c 문자 이제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풀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러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치?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다른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다른 게 어떤 게 있느냐? 저는 여기에서 AB와 BC와 그러니까 각각 삼각형 ABC의 길이를 구해보자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AB의 길이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 AB의 길이는 되게 쉽게 루트 2 하고 구할 수 있고요. BC의 길이는 2 루트 5 하고 나올 겁니다. 요거 계산하는 건 쉬우니까 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3, 3만큼 차니까 3 루트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일부러 이렇게 하고 얘는 원래 사실 루트 20이었고 얘는 원래 사실 루트 18이었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 요 세 개에서 무언가 그 조건이 있단 말이죠. 어떤 조건이 있느냐? AB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한 것이 BC의 제곱하고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흔히 말하는 피타고라스 정리 따라서 이 삼각형 ABC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B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자, 그렇다면은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직각이 있다고 할 때 BC가 빗변이니까 BCA 순서로 있는데 이런 삼각형 ABC의 외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BC의 중점에 있지요. 그치? 중점에 외심 O가 있다. 이건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중심은 BC의 중점에 있고 따라서 이제 중심 구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중심은 마이너스 1,1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는 BC 길이의 절반일 것이다. BC의 길이는 아까 전에 2 루트 5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루트 5 하고 나올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1, R은 루트 5이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BR 제곱을 모두 곱해주면은 답은 마이너스 5 하고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자, 3번은 일단 세 점의 좌표부터 쓰자. 마이너스 1,3 B가 4,6 그 다음에 C가 1,1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D는 점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D는 점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이렇게 쓰면 되겠죠?
BC를 1대1로 내분하죠.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4,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D는 3,3분의 13하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에 똑같이 2는 AD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죠. 외분하는 점은 식은 똑같은데 단지 빼기로 바뀔 뿐이죠. 그치? 3-1분의 똑같이 3 곱하기 3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3-1분의 3 곱하기 3분의 13 빼기 1 곱하기 A이라고 그랬지? A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그냥 3이네. 이렇게 되겠다. 곱하는 거고. 그래서 2를 다시 써주면 2는 5,5 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다음에 마지막에 보물이 붙여 있는 곳에 위치는 선분 D2의 중점이야. D2의 중점 우리는 F라고 했으니까 D2의 중점을 구해주면은 3,3분의 13과 5,5의 중점을 구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4,3분의 14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A는 4, B는 3분의 14 이렇게 되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3분의 26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4번은 나름 은근히 어려운 문제라면 어려운 문제인데 세 변의 길이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당연히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되냐? 얘네가 둔각삼각형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둔각삼각형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빗변이 있는 쪽, 그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보다 어떻게 돼야 되죠? 커야 되죠. 즉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 번째, 둔각삼각형이려면 가장 긴 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 x 마이너스 1의 제곱보다 커야 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치? 자, 그러면은 얘네가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되려면 당연히 얘네가 길이여야 하잖아요. 세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다 길이여야 되잖아요. 그치?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0보다는 커야 할 것이다. 이런 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치?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또 하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떤 게 성립해야 되냐? 삼각형의 성립 조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을 거예요. 다른 작은 두 변의 길이의 합, 작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는 커야 할 것이다. 같아도 안 될 것이다. 이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식을 풀어주면 x는 2보다 크다 되어 있고 얘를 풀어주면 x는 1보다 크다 되어 있고 여기 식을 풀어주는 거는 한번 밑에서 계산을 해봅시다. 밑에서 계산을 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보다 커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 따라서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얘네가 모두 공통되는 범위를 구해주면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P가 2, Q가 4 이렇게 될 테니까 P 플러스 Q의 값은 우리가 원하는 P 플러스 Q의 값은 6하고 나올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요거 두 개 길이에 대한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 삼각형의 성립 조건 요거 까먹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까먹지 맙시다. 자, 5번 아래쪽 그림과 같이 두 점 A는 0,2고요 B는 1,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A, B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서 B, C랑 D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기 A, D랑 C를 이렇게 있는 X축이랑 Y축이 수직하게 큼지막한 사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렇다면 OA의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1인데 이 정삼각형 바깥쪽에 여기 네 가지 삼각형이 모두 다 삽동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B에서 여기 X축에 내린 수성까지의 길이가 2, 1 그 다음에 C에서 D 사이가 또 2, 1
여기 D에서 Y축 쪽에 내린 게 2, 1 이렇게 길이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치? 사실 이건 중학교 때 많이 해봤을 거예요. 따라서 이걸 이용하면 C의 좌표랑 D의 좌표를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 이게 뭐 합동 증명 안 해도 되죠? 사실 되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직각 동그라미 X 이렇게 하면 여기 직각 동그라미 X, 직각 동그라미 X, 직각 동그라미 X 이렇게 다 나올 테니까 이해가시죠? 그치? ASA 합동으로 다 증명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ASA 합동일까요? 한 변과 양쪽 끝 각이 다 같으니까요. ASA 합동이다. 자, 이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고 따라서 C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나올까요? C의 좌표 X 좌표가 3만큼 같고 Y 좌표가 1만큼 같으니까 3,1 하고 나올 것이고 D의 좌표는 X축으로 2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는 3만큼 이동했으니까 2,3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직선 BD니까 다시 B랑 D의 좌표를 써면 B의 좌표는 1,0, D의 좌표는 2,3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BD 사이의 기울기는 3이 되겠죠? 그치? 3x 플러스 뭐시기가 돼야 되는데 이때 1,0이나 2,3 둘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주면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다. 따라서 a는 3, b는 마이너스 3 하고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a 마이너스 b의 값은 6 하고 나오겠다. 자, 6번이에요. 원점 0,0, a는 a,4, b는 7,1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이 5,B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식들이 되게 간단하게 있죠. 무게중심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삼각형 양쪽 꼭지점, 세 꼭지점에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거겠죠. 따라서 G 무게중심의 X좌표 O는 3분의 0 더하기 A 더하기 7 이렇게 될 것이고 동시에 G의 Y좌표 B는 3분의 0 더하기 4 더하기 11 이렇게 나올 거다 이겁니다. 되게 쉽게 B는 5 하고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A는 8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G와 G 따라서 G를 다시 쓰면은 5,5 하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직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점 G와 OA 사이의 거리다라고 했습니다. 자, A가 여기에서 다시 쓰면은 8,4니까 직선 OA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Y는 2분의 1 x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얘를 이제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해줘야 되면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줘야 되죠? 변형을 해주면 x-2y는 0 하고 나올 겁니다. x-2y는 0과 5,5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그 사이 거리 t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5,5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5 하고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얘의 값은 그냥 루트 5 하고 나오겠다. 자, 7번을 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는 0 하고 되어 있어요. 얘 반지름이랑 꼭지점을 구하러 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답으로 바꿔주면 x-5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25긴 한데 5의 제곱이라고 쓰면 반지름을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죠. 따라서 얘는 중심이 5,0에 있고 반지름이 5인 이런 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확히 x축 원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근데 점 1,0을 무조건 지난대요. 점 1,0 여기가 5 중심이고 1,0을 무조건 지나는 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의 길이의 최대값은 언제가 될까요? 여기 1,0을 지나면서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언제가 될까요? 되게 단순하게 이 지름 자체가 될 때 현이 제일 클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치? 현이 뭔지는 다들 알고 있을 거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현의 길이의 최대값은 지름의 길이와 같으니까 바로 10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우리가 최소값을 구해야 되면은 현이 되게 여러 개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거에서 제일 작아지려면 언제가 될까요?
원의 지름에서 수직하게 이렇게 지날 때 최소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만나는 점이 이렇게 하나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의 거리 1,0이랑 5,0 사이의 거리는 4하고 나올 것이고 원의 중심과 원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것 같으니까 5하고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현의 길이의 정확히 절반이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현의 길이의 절반의 길이는 몇이 될까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하고 나올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치? 여기가 그리고 직각이 되는 이유는 그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은, 그러니까 지름은 항상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치?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그걸 다시 보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제일 최소값은 3이 아니고 3을 2배 한 것이기 때문에 6하고 나올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m 더하기 m의 값은 16하고 나오겠네요. 자, 봅시다. 8번이에요. 자, 첫 번째 식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c 곱하기 x 플러스 ac는 0보다 작다.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를 만족하는 두 식은 a랑 c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a, b, c의 대수 관계를 비교하면 a가 더 작고 c가 더 크겠죠? 따라서 얘의 범위는 a 이상 c 이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하고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가 있겠죠. 그치? 여기에서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의 대수관계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a 쪽이 더 클 겁니다. 이 점은 이해 가시죠? 따라서 얘의 범위는 x는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커야 할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그치? 자, 요거를 그 공통되는 범위를 그린 게 이런 모양이 되어야 돼요. 한번 수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수직선을 그려서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해준다면은 a 이상 c 이하가 되는 게 이 사이에 이렇게 있을 것이고 첫 번째 식이죠. 두 번째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라고 하는 쪽이 이런 모양이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괜찮습니까? 이런 모양, 그 마이너스 3 이상 1 미만 3 초과 4 이하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그림이 이런 식이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A, B, C의 그 값들을 대충 구해줄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했지. 여기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 그치? 여기가 1이어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뭔가 이상하다. 자, 그래서 b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얘의 값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한번 취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얘를 뭐 표준형 형태, 이차함수 형태로 바꿔줘도 되고 아니면 판별식을 써줘도 될 겁니다. 판별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 하면은 0보다 작겠죠. 이창의 개수가 0보다 큰데, 즉 얘는 함수로 생각하면은 아래로 볼록인 형태잖아. 아래로 볼록인데 판별식 x축과 만나지 않는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 식이 항상 0보다 커야 한다는 거는 답은 모든 실수가 되어야 할 겁니다. 미안해요. 계산 실수가 하나 있었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9번 봅시다.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의 모양의 구조물을 지면의 수직으로 세우기 위하여 구조물에 접하도록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지름의 길이가 10이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5일 거라는 거고 따라서 여기서 원의 중심은 0,5에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정확히 접하도록 만난다라고 했을 때 여기 Q 그다음에 지면과 만나는 점, 접하는 점이랑 여기를 P라고 했다가 원점이 곧 P가 되겠네. 이렇게 잡은 거지. 그치? 이렇게 잡았을 때 T가 0,1이고 Q가 마이너스 10,0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지대를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곳이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겠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에 딱 하나 아는 건 한 점밖에 없어요. 뭐 하나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까? 직선이 하나로 정해지려면은 한 점과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 다른 한 점이 필요하거나 혹은 기울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y는 m의 x 플러스 10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는지 알겠죠? 항상 마이너스 10,0을 지나야 하니까요. 이해가십니까? 여기 옆에다가 이런 것도 써주시면 좋죠. m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0,0 지남. 그렇기 때문에 y는 m의 x 플러스 10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해줘야 하기 때문에 식을 표준형으로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mx-y 플러스 10m은 0 이렇게 나오겠죠. 이 직선과 중심 0,5의 거리가 점과 직선의 사이 거리가 정확히 반지름만큼 5가 나와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 플러스 10m 한 것이 5 하고 나와야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절대값 10m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5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하고 나올 겁니다. 양변을 5로 미리 나눠줍시다. 미리 나눠주면 절대값 2m 마이너스 1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이 훨씬 간단하겠죠. 따라서 제곱해주면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m제곱 플러스 1 정리해주면 3m제곱 마이너스 4m이 0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m이 될 수 있는 건 0 또는 3분의 4가 될 텐데 여기 그림에서 그러니까 접하는 점이 정확히 x축과 같은 이런 접선도 있고 이렇게 접선이 있을 거란 말인데 우리가 원하는 접선은 기울기가 3분의 4인 접선이겠죠. 그치? 따라서 m이 3분의 4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식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가져오면은 이렇게 가져오면 y는 3분의 4x 더하기 10의 이렇게 되니까 정리해주면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40 이렇게 되겠죠. 3분의 40이 우리가 원하는 y 절편이 되겠다. 자, 10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A, B, C가 A가 1, B가 마이너스 4, C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축과는 상관없이 그림을 대략적으로만 그려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정말 대략적으로만 한번 그려볼게요. A가 1, 2에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좌표축이 어떻게 그려지는 건 상관이 없이 그냥 그리는 거예요. C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4, 5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BC 위에 점 어떤 점 D에 대해서 이렇게 그었을 때 ABD와 ADC의 각각의 넓이를 S1이랑 S2, ABD의 넓이가 S1, ACD의 넓이가 S2라고 했을 때 S1이 3 곱하기 S2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S1과 S2의 비율을 알 수가 있겠죠. S1 대 S2가 3대 1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3대 1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밑변을 CD랑 BD로 두었으면은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두 삼각형의 똑같은 높이가 되겠죠. 그치? 즉 다시 얘기하면 두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이가 똑같다면은 넓이의 비율은 즉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밑변의 비율과 연결이 될 겁니다. 따라서 BD 대 DC가 3대 1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은 BD 대 DC가 3대 1이면은 D를 한번 이제 말로 표현해보면 D는 선분 BC를 어떻게 하는 점일까요? 3대 1로 내분하는 점일 것이다. 괜찮습니까? 요게 이 문제를 푸는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겠죠. 따라서 3대 1로 내분하는 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합시다. 집어넣어주면은 3 더하기 1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4 3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D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5, 1 하고 나올 것입니다. 마이너스 1이죠, 소리. 이렇게 나올 거예요. D의 좌표가 정확히 구해졌으니까 이제는 AD의 길이를 그냥 구해줄 수가 있겠죠. AD의 길이는 계산 1,2랑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1 사이의 길이를 기억해주면 얘는 4분의 49 더하기 9 이렇게 되어서 계산해주면 2분의 루트 85 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치? 뭘까요? 혹시 다들 알고 몇 번 해봤으니까 이게 어떤 정리를 써야 되는지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떤 정리를 써야 될까요? 중선 정리는 아니죠. 중선 정리에 비슷한 원래 나와 있는 어떤 거였죠? 스튜어트 정리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튜어트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가봅시다. 네, 스튜어트 정리는 사실 그래요. 스튜어트 정리는 그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강력하게 자기가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는데 알고 있으면은 서술형을 쓸 때 스튜어트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스튜어트 정리를 선생님이 설명한 게 아니고서요. 응? 설명하고 증명해 준 게 아니고서 서술형 문제 줄 때 스튜어트 정리에 의하여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이게 도대체 뭔 정리예요 하고서 점수를 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치? 쓸 때 잘 정리를,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객관식인지,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필요 없는 부분인지, 풀이 과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좀 구분을 해서 쓰자라는 거다. 자, 스튜어트 정리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여기에서 스튜어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CD 곱하기 AB의 제곱 더하기 BD 곱하기 AC의 제곱은 두 개를 더한 거니까 BC 곱하기 2개고 BD 곱하기 CD 곱하기 CD 더하기 AD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어디까지 하고서 이제 스튜어트 정리를 가냐면 여기까지 하고서 스튜어트 정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CD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CD의 아까 얘기했지 3대 1로 내분한다 라고 했으니까 3대 1로 내분한다 라고 했으니까 CD의 길이는 4분의 1 BC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BD의 길이는 4분의 3 BC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고 BC로 다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4분의 1 AB 제곱 더하기 4분의 3 AC의 제곱은 BC로 한번 나눴으니까 BC는 없어지고 16분의 3 BC의 제곱 플러스 AD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4 곱한 다음에 쭈르륵 정리를 해주면 여기에서도 AB와 AC의 길이 AD, AC, BC의 길이는 다 3점 주어졌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AD의 제곱이 4분의 85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스튜어트 정리도 사용하는 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스튜어트 정리를 쓰는 문제가 좀 더 나오죠. 아까 다음에 얘기한 서술형이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적어둡시다.
그러니까 스튜어트 정리를 푼 친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푸는 정리도 적어줘야 하고요. 정상적으로 푼 친구라고 하더라도 스튜어트 정리라는 걸 쓰면 더 빨리 풀 수도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11번이에요. A는 마이너스 2,0이고 B는 1,0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AP 대 BP가 2대 1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P의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P의 자취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P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AP 대 BP가 진짜 이렇게 되는지를 찾으러 가면 될 거예요.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루트가 좀 끼겠죠? 그치? 루트가 낄 테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AP의 제곱 대 BP의 제곱이 4대 1 이런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비율이 4대 1 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죠. 그러면 3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은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 이제 반지름이랑 꼭지점을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2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와서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이거 자체가 원래 정석적인 풀이 방법인데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있죠. 그치? 자, 정확히 제일 빨리 풀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식에서 A, B 두 점이 있고 AP 대 BP가 2대 1 이렇게 한다는 자취 이게 사실 뭐라고 하죠? 우리 그 정석에서도 했었죠. 그치? 이게 정확한 이름은 아니라고 하는데 정석에서 이야기한 거는 아폴로니우스의 원타들 기억하시나요? 그치?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이제 지름의 양 끝으로 삼는 원일 것이다. 기억하시죠? 2대 1로 내분하는 점은 어디일까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은 0,0일 것이고 2대 1로 외분하는 점은 4,0일 것입니다. 그래서 0,0과 4,0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이 두 점의 중심인 2,0에 있고 반지름은 당연히 2. 따라서 이 직선의 원의 방정식은 요가 똑같이 나오겠죠. 아폴로니우스는 정확한 이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전 똑같은 거예요. 정석적으로 푼 친구들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해서 정석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이고 원의 방정 쪽에 있어요. 다음에 아폴로니우스의 원 형태로 푼 친구들은 그렇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므로 라고 서술형했으면 조금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치? 그렇다면은 정석적으로 이렇게 푸는 것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야 돼. 절대가 1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풀 수 있냐? 2x-b 절대값을 풀었을 때 10과 마이너스 10 사이에 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치? 양변에다 p 더해주고 양변에다 p 더해주면 p 마이너스 10이 2x 그리고 2x가 p 플러스 10보다 작고 따라서 x는 2분의 p 마이너스 10 그리고 2분의 p 플러스 1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쉽고요. 다음에 요 2차 방정식 쉽게 풀 수 인수분해가 쉽게 돼요. x 마이너스 q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텐데 얘가 q가 3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얘를 이제 한 번에 쓰고 싶으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 저는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약간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정석적인 풀이는 아니고 그냥 내 나름대로 풀이입니다. q와 3 중에 작은 값, 작은 값 기억하시죠? 그치? 그 다음에 작은 값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q와 3 중에 큰 값, 우리는 큰 값을 그냥 max라고 씁시다. 두 개 중에서 그냥 큰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약간 이제 정석적인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조금 이제 내가 서술형 답지에다 쓰고 싶다라고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q와 3 중 작은 값
그렇다면 B의 max는 Q와 3 중 큰 값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서로 이게 정확히 이렇게 맞춰서 마이너스 2,2가 돼야 된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P-10, 2분의 P-10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치? 혹은 다른 경우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자, 2분의 P-10이 2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경우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또 다른 경우로 Q와 마이너스 3의 작은 값이 Q와 3의 작은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Q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괜찮습니까? 그치? 또 한번 써볼까요? 또 다른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2분의 P 플러스 10 여기 큰 값이 2인 경우도 있겠죠. 그치? 또 다른 경우로 어떤 경우가 있을 것이냐? Q와 3 중에 큰 값이 2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 됩니까? Q와 3 중에 큰 값이 2가 돼야 되는데 이건 말이 됩니까? 이거는 뭐 가능한 경우가 아무것도 없겠죠. 3과 Q 중에 큰 걸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3일 텐데 2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말은 안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지워도 되겠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다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정석적으로 하면 여기서 Q가 3보다 작을 때, 클 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2분의 P-12 2니까 P는 몇이 나와야 됩니까? 6 하고 나와야 될 겁니다. 아이고 쏘리 여기 마이너스이지 왜 그냥 2라고 썼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 이상 8 이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2여야 하려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쪽 Q와 3의 값이 2여야 할 겁니다. 아까 전에 근데 얘기했듯이 얘는 말이 안 되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2번은 잠깐 건너뛰고 3번으로도 바로 넘어가 봅시다. 사실 이 2번과 3번이 같은 경우라서 그래요. 자, 2분의 P 플러스 10이 2인 경우를 보러 갑시다. 그러면 이때 P는 몇이 나옵니까? P는 마이너스 6하고 나올 거고 이때 P의 여기 첫 번째 식 P가 들어간 식의 범위는 마이너스 8 이상 2 이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Q와 3 중에 작은 값이랑 Q와 3 중에 큰 값의 범위가 합쳐져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되려면은 Q와 3 중에 작은 값이 정확히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그 수직선을 한번 그려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식의 경우에요. P가 6인 경우에요. P가 6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서 8까지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되려면은 Q의 범위가 Q와 3 중에 큰 값의 범위가 정확히 2가 되어야 공통되는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되는 거겠죠. 그치? 두 번째 그림도 비슷하게 그려주면은 첫 번째 그림은 T가 들어간 범위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8 이상 2 이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통되는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렇게 되려면은 Q와 3 중에 작은 값이 정확히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Q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죠. 따라서 P는 마이너스 6, Q는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될 것이다. 따라서 P 마이너스 Q의 값은 이런 내가 이걸 잘못 썼구나. 아이고 저기서부터 뭔가 계속 이상해졌네. 미안해요. 아까 전에도 이러던데. 자, 여기서 내가 이걸 잘못 썼죠.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여기를 잘못 써서 그래. 이걸 잘못 써가지고 싹 다 이상해졌어.
그치? 식을 잘못 써가지고 싹 다 이상해졌어요. q-3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x 플러스 q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똑같고 그럼 여기 다 붙는 게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치? 이렇게 붙을 테니까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가 붙을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서 반대로 쓰면은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니까 q가 2 하고 나올 겁니다. 미안해요. 여기 처음에 식을 잘못 썼으니까 문제가 푸는 게 쭈르륵 다 잘못됐어. 풀이 과정에서 오류는 없고요. 그렇다면 p-q의 값은 마이너스 8 하고 나오겠죠. 미안합니다. 자, 13번이에요. 자,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꼭지점이랑 y절편을 보여주려면 꼭지점이 표준형 형태로 바꿔주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완전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따라서 그 꼭지점과 y절편을 구해주면 꼭지점은 0, 마이너스 2, 이런 반대로 써야지.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a, a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y축과 만나는 점은 y절편이니까 y절편은 0, a를 지날 겁니다. 괜찮죠? 그치? 그래서 여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우리는 그것을 gx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gx의 방정식은 2분의 ax 플러스 a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fx와 gx가 정확히는 이제 식을 써주면 gx 마이너스 fx가 항상 0보다 커야 하는데 크거나 같은데 이때 정수 x의 개수가 10개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a 값에 따라서 gx와 fx가 좀 위치가 변하겠죠. 그치? 그냥 빼줘도 뭐 되기는 될 겁니다만은 그래요. 그냥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직접 그냥 구해볼까요? gx 마이너스 x제곱 얘를 한번 써봅시다. 2분의 ax 플러스 a에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이거를 빼주면 a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ax 이게 없어지겠군. 이것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이고, 부호를 바꿔놨다.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a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인수분해가 쉽게 되니까 x 플러스 2분의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테니까 2분의 a의 부호에 따라서 범위가 조금씩 바뀌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봅시다. 첫 번째로 이제는 a가 음수일 때면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이렇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2분의 a는 양수가 나오겠죠. 그치? 따라서 이때 x의 범위는 0 이상 마이너스 2분의 a 이하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치? 여기를 만족하는 x의 개수가 자연수의 개수가 정수 x의 개수가 10개여야 돼. 그렇다면은 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몇 이상이어야 되겠습니까? 0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10개가 되면 0부터 몇 가지 해야 되죠? 9까지 해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만 10이 되면 안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요점 이해가시나요? 그치? 그래서 얘 범위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22초가 마이너스 18 이하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 A도 역시 정수해야 되니까 A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19 또는 마이너스 18 이렇게밖에 없을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이제는 A가 0보다 큰 경우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인 경우는 제외해줘도 괜찮겠죠? 그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A는 음수가 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a 이상 0 이하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정수 x의 개수가 10개여야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의 값이
마이너스 9보다는 정확히 같아도 되겠죠. 그치? 마이너스 9까지면 0부터 마이너스 9까지 해서 정확히 10개가 될 테니까. 근데 마이너스 10이 되면 안 될 거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10이 되는 순간 11개가 될 테니까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범위를 구해주면 A가 18 이상 20 미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X가 아니라 A지.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18, 19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PA 대 PB가 2대1이 되도록 하는 P의 자취를 구해라 라고 했어. 일단 구해야 돼요. 그러면 P가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폴로니우스요. 다들 아까 전에 했을 테니까 이렇게 기억이 날 겁니다. 따라서 P의 자취가 원을 그릴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P 여기에 의해서 얘는 어디랑 어디를 그 각각의 점으로 할까요?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삼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어디가 될까요?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C 2,0이니까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0,2가 될 것이고 2대1로 외분하는 점은 마이너스 4,6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그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심이 이 두 점의 중심 가운 중점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4에 있을 것이고 반지름은 여기 두 길이의 중간이 되어야 할 테니까 2 루트 2 하고 나올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좌표평면에다가 잘 그려봅시다. 좌표평면에 어느 정도 좀 잘 그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B는 2,0에 있고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A와 B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A, B의 길이까지는 정확히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높이가 제일 커야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최대가 되려면은 이 부분부터 말을 잘해야 되는데 AB의 수직한 직선을 그었을 때 AB의 수직하고 또 어디를 지나야 될까요? 어디에 있을 때 어디를 지날 때 그러니까 AB의 수직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주어졌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어디 한 점 같은 걸 지날 때 P가 최대가 되어야만 할까요? 정확히 원의 중심을 지날 때라고 해야 되겠죠. 내가 이 말을 빼먹어서 표현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래서 여기가 PAB가 최대가 되는 P일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여기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4고요. 그 다음에 AB의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AB의 기울기는 몇입니까?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3에서 0까지니까 AB의 기울기는 몇이 돼요? 정확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AB의 기울기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이니까 P에서 여기 중심까지의 기울기는 정확히 1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은 y는 x 플러스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y는 x 플러스 6과 요 원의 방정식 중심이 이 마이너스 2,4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2 루트 2의 제곱이겠죠. 이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구해주면 되는데 이 구하는 두 점이 여기 Pmax를 이제 구해주면은 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Pmax가 또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이 점을 구해주면 되는데 아까 여기서 이걸 계산을 해줘도 돼요. x 플러스 6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줘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중심이 2 루트 2,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라고 했죠. 그치? 2 루트 2라고 했고 지금 여기 A, 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는 X축의 음의 방향과 이르는 각도가 45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까? 뭐 이상한 거 있어? 저 1대2인데요. 1대2야? 미안. 근데 왜 저기는 제대로 있냐? 다가 많구만. 그래도 요거는 잘 나왔을 거예요. 내가 이거는 제대로 적었을 거예요. 0,1 마이너스 4,1 오케이?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45도니까 기울기가 여기 1인 경우에는 여기서 C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45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은 삼각형 Pmax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였죠.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빗변의 길이가 2 루트 2고 딴 한 각이 45도, 90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대 1대 루트 2가 돼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A의 여기 길이가 각각 2, 2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마이너스 2,4에서 X축으로 2만큼 증가하고 Y축으로 2만큼 증가하면 이때 Pmax의 값은 0,6 하고 나올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0,6은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2, 4분면 위의 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Y축 위에 있으니까 2, 4분면의 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Pmax를 하러 가면은 여기도 길이가 2 루트 2일 것이고 똑같이 45도, 90도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2, 2 이렇게 해서 Pmax 두 번째의 크기는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4,2 하고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한 삼각비를 응용을 해서 답은 마이너스 4,2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이 좀 내가 정확하게 못 그려가지고 여기 Pmax가 사실 Y축 위에 있어야 되는데 꼬인 점이 좀 있어요. 이 점은 조금 양해해 주세요. (15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ax 플러스 b라는 직선보다는 작아야 되고 동시에 ax 플러스 b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보다는 항상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얘를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 얘는 그래프,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쭉 가는 함수를 그렸을 때 얘는 어떤 형태입니까? 이 참수 중에서 위로 볼록인 형태죠. 그치? 위로 볼록인 형태가 이렇게 있을 건데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항상 여기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치? 이런 형태여야 되고 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직선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략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이런 형상을 그릴 수 있겠죠? 이런 거를 가지고 일단 한번 계산을 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 ax 플러스 b를 구해주려면 사실은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무조건 연립부등식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건 알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모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있을 건데 이러면은 A랑 B에 대해서 또다시 연립방정식을 또 풀고 두 번 풀어야 되는 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은 계산이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단 여기 a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랑 숫자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여기 두 개만 한번 봅시다. 얘네는 일단 얘네들 연립해서 얘네들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연립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풀어볼까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자, 즉 무슨 말이냐?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즉 얘네 둘은 연립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내가 그림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대략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됐는데 얘네 요 두 직선, 두 이참수가 사실 어떤 한 점에서 정확히 약간 그림이 이상하지만 한 점에서만 이렇게 접한다라는 이야기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어야 할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은 단 하나밖에 없겠죠. 여기 정확히 접하는 점을 지나는 접선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런 그림에서 그 그림을 풀어보니까 정확히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밖에 없겠더라라는 걸 거예요. 자, 그럼 이 정확히 접하는 점이 어디일 것이냐? x좌표가 1이어야 되니까 1, 여기 나머지 값에 넣어주면 1,4 하고 나올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y는 ax 플러스 b를 구해주려면 둘 중에 아무 식에나 되고 1,4에서 접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한번 그어줍시다. 자, 얘는 1,ax 플러스 b는 1,4를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y-4는 기울기 m의 x-1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m이라고 하지 말고 a라고 하자. 문제에서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y는 a에 그냥 다 전개해서 풀자. ax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될 것이고 얘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서로 정확히 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연립해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ax 마이너스 a 플러스 4와 같고 얘가 정확히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정리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구해주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0이어야 되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돼서 a는 1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따라서 우리가 a를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3 하고 나올 것입니다. 말인즉슨 a가 1이고 b가 3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따라서 a, b의 값은 3 하고 나올 것이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이런 식에서 이런 그림, 말하자면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드는 게 첫 번째고, 실제로 얘네 둘을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 한 점에서 접한다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겠죠. 그치?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떠올린 이미지가 이렇게 정확히 구체화되어 가는 걸 여러분이 꼭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6번입니다. y는 x의 그래프랑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둘러싸인 도형인데 여기에서 a, b를 잡고 a, b, c, d가 정사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그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a의 좌표를 우리가 모르니까 x좌표를 a라고 두면 a, a 제곱이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치? 그리고 b의 좌표 역시 정확히 모른단 말이죠. b의 좌표도 정확히 모르니까 b, b 제곱이라고 일단은 씁시다. 괜찮나요? 그렇다면은 ABC가 정사각형이니까 얘네들의 대각선이 정확히 이렇게 수직 이등분하겠죠? 그치? 자, 그러면 C의 좌표는 A랑 무엇이 같을 거냐? X좌표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C의 좌표는 A, A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D의 좌표는 B와 무엇이 같냐? y좌표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b제곱, b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일단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럼 얘네를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여기 A, B, C, D가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의 성질을 좀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자, 첫 번째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A, B랑 무엇이 평행하냐? C, D랑 평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 이 이야기는 뭐냐? A, B의 기울기가 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C, D의 기울기는 Y는 X의 기울기가 1이잖아. 그치? A, B의 직선의 기울기도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기울기를 구해주러 가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b-a분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1이어야 되니까 얘는 간단한 계산을 해줄 수 있죠?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나누면 a 플러스 b는 1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b는 1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a랑 b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겠다. 자, 보면은 지금 그림에서 우리가 a를 a, a제곱, b를 b, b제곱이라 했는데 a랑 b의 x좌표를 비교하면 b 쪽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랑 1 b랑 비교했을 때 a 쪽이 좀 작아야 되니까 a의 범위가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a는 지금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될 테니까 a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1까지일 것이다 라고 역시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범위를 대략 구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저는 다른 그 정사각형의 성질들 여러 개를 써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할래요.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얘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서로가 그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치? 사실 이거 대각선이 서로의 것을 2등분한다는 건 평행사변의 성질이긴 한데 정사각형의 성질이라고 역시 해도 되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C의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AC의 중점의 좌표는 A, 2분의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BD의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y좌표는 b제곱이 될 거고 x축의 좌표가 2분의 b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얘네 둘의 중점이 같아야 된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편한 대로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저는 y좌표가 같다고만 식으로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 a 요 식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분의 a제곱 플러스 a가 b제곱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2 곱해주면은 a제곱 플러스 a가 2b제곱인데 b가 아까는 1-a와 같다고 했죠? 그치? 그래서 얘를 2 곱하기 1-a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요 식을 쭉 정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해주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는 0 하고 나온다네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a를 간단하게 그냥 a를 뭐 인수분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다 넣어야 되겠다.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7 하고 나온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치? 내가 약간 돌아가는 거기는 한데 a랑 b를 쉽게 구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 이런 a를 구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치? 문제에서 정확히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그치? ac의 길이를 구해주려면 AC의 길이를 구해주려면 A-A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A 제곱 A-A 제곱은 근데 A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좀 복잡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A 제곱 뭐 요거 제곱하는 거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를 살짝 변형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게 귀찮은 거잖아. 그치? A 제곱은 하고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5a-2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줄 수 있다. a-5a-2 따라서 얘는 2-4a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a를 집어넣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2 루트 17 마이너스 8 하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겠다. 다른 방식도 있을 테니까 정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다른 식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술형 1번이에요. 얘는 이제 얘도 그 스튜어트 정리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요거의 정상적인 풀이는 서술형이다 보니까 스튜어트의 정리는 좀 자제를 하고 이렇게 좌표축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 중선 정리 증명할 때 이렇게 좌표축에 넣어서 증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방법대로 똑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BC를 2대3으로 외분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얘를 한번 외분점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써볼까요? 즉, BD 대 DC가 2대3이라는 거겠죠. 그치? 자, 그러면 B와 C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D가 어느 부분에 있겠어요? BC가 이렇게 있으면 D는 B보다 왼쪽에 있을까요? C보다 오른쪽에 있을까요? 어느 쪽에 있겠어요? DC가 더 길어야 되잖아. 그치? DC가 더 길어야 되니까 D가 대략 이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BD의 길이가 2, 여기에 CD의 길이가 3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 가십니까? 그치? 그렇다면 순서가 D, B, C 순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X축에 D, B, C 순서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B를 원점으로 잡는 편이 조금 더 편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치? 그래서 B를 원점 0,0이라고 잡으면 BD 대 DC가 2대 3이니까 C의 D의 좌표를 마이너스 2C,0이라고 잡고 그러면 C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돼요? C,0이다 라고 잡을 수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아까 전에 이 그림에서 이건 모식도인데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BC 가운데의 비율이 1만큼일 테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자, 그러면 A의 좌표는 내 맘대로 잡아도 되니까 A, B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쭉 정리해, 요 식을 그대로 옮겨주면 되겠죠. AD의 제곱은 A 플러스 2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C의 제곱, A-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얘는 K 곱하기
AB의 제곱, AB 길이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 곱하기 BC의 제곱, BC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C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중괄호 쓸 필요가 없구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쭉 정리를 해주면 왼쪽 식을 쭉 정리를 해주면 3A 제곱 3B 제곱 플러스 6C 제곱이 K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C 제곱 이렇게 돼야 될 테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K는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쓰는 풀이 방법이고 약간 그러니까 빠르게 여기 서술형이니까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스튜어트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스튜어트 정리를 사용하는 거 한번 여러분한테 맡겨볼게요. 한번 이 문제를 객관식이다 생각하고 스튜어트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오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알겠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는 원이 있고요. 그 위에 점 마이너스 3,0이 있다라고 했어요. 중심이 0,1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a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원 C 위에 점 1사면 위에서의 점 P가 있는데 이 P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 여기를 B라고 두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 수선의 발의 좌표를 H라고 했을 때 EAH가 HB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P의 좌표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A, B라고 둡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얘는 원 위의 점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하고 일단 나올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원 위에 한 점에서 원 위에 한 점 A, B에서 원에 그은 접선은 공식이 있죠? PB, 직선 PB는 PB의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9하고 나올 겁니다. 이건 공식을 다들 외우고 있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B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 X 절편과 같으니까 B의 좌표는 A분의 9, 0 하고 나올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기 점에서 바로 계산이 되는 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H랑 HB의 길이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봅시다. EAH의 길이가 HB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H의 길이, H점의 좌표는 A, 0이 될 테니까 EAH의 길이는 2 더하기 A 플러스 3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까지의 길이가 A 이렇게 될 테니까 괜찮습니까? 그리고 HB의 길이는 A분의 9에서 A를 뺀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얘네 둘이 같아야 돼. 그러면은 2A 플러스 6이 A분의 9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테니까 A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A 넘겨주면은 여기가 2A가 아니라 3으로 바뀌겠죠? 곱해서 정리해주면 3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는 0, 3으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2A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데 자, P가 1사분면의 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사분면의 점이다 라고 하는 건 A도 B도 모두 0보다 크다 라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A는 1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치?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P의 좌표는 1,2 루트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P가 1,2 루트 2 하고 나왔으면은 여기 B의 좌표는 9,0 이렇게 될 것이고 높이 PH의 길이는 2 루트 2 하고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P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PAB 사이의 길이를 구해주면 12, 그 다음에 높이 2 루트 2 해서 12 루트 2 하고 나올 것이다.